이제 100페이지. 오늘 나갈 내용이 뭐냐면 운동에 대한 기술, 표현. 오늘 나갈 핵심 내용은 운동이야, 운동. 알겠니? 3학년 과학 단원 중에서 이제 몇 개의 단원이 쭉 있는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체의 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지? 그 중에서 일단 운동, 물체의 운동 뜻은 뭐야? 움직이는 거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까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운동이지. 그지? 그럼 운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속력이 빠르냐, 느리냐. 책 없지? 책 있어요. 가져왔어? 어떤 책이요? O2 어떻게 갖고 왔어요? 3학년 1학기. 좋은 거. O2책 펴. 자, 운동은 위치 변화고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거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지? 빠르다, 느리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느린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체에 뭘 알아내야 돼? 이 빠르다, 느리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체에 뭘 알아내야 돼? 뭘 재야 돼?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하고요? 응? 여성, 물체가 빠른지 느린지 확인하려면 뭘 재야 돼? 속도. 그러니까 그게 속력, 빠른, 느린, 그게 이제 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뭘 재야 되느냐고. 시간을 재야지. 안 그래?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뭘 재야 돼? 거리. 그치, 이동한 거리를 재야 된다. 그러니까 물체가 빠르다, 느리다라는 거 이런 걸 재기 위해서는 뭘 재야 된다? 시간과 이동 거리를 재야 된다. 어려운 얘기 아니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지? 그지? 그지? 시간은 얘들아 중학교 3학년 이제 2학년에 3학년 올라오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좀 다져야 될 텐데 시간의 단위가 있어요. 이동한 거리에 대한 단위도 있어요. 시간의 단위는 뭘 써? 우리 시간이라 그러면 단위가 뭐가 있니? 초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분이 있고 또 시간, 나아가서 일, 월, 연 이런 게 있겠지. 그 중에서 시간의 단위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초야, 초. 꼭 이것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초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세컨드, S라고 나타낸다. 이동한 거리의 단위로는 뭘 써?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야? 미터야. 알겠니? 그래서 물체의 운동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재야 된다. 시간을 재야 돼.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물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 이동 거리를 재야 돼.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 이동했네 A라는 물체는 또는 B라는 물체는 이 시간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네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시간과 이동 거리를 재서 우리는 빠르기라고 하는 속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속력 계산. 이거는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오게 되면 다 알잖아. 속력 계산. 뭐분의 뭐가 속력이야? 시간을 쟀어. 이동 거리를 쟀어. 그러면 속력은 뭐분의 뭐가 속력이에요? 걸린 시간분의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속력이라고 얘기한다. 하여튼 맞나? 배운 적 있지? 언제 배웠니? 속력. 수학 시간에 배웠어? 2학년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얘들아
수학 시간에 이제 속력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텐데 학생들이 이거 뭐 이게 공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도 있더라고. 뭐 그린 줄 아니? 이렇게 외우지 않나? 제일 위에 뭐 써? 거리. 속력. 시간. 뭐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우야,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어? 본 거 같지? 하연, 이거 뭔지 알아? 문 닫아. 책 있어? 지호야? 공식으로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참 모르겠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속시, 거리, 속력, 시간. 예를 들어서 속력은 뭐 분의 뭐가 속력이다? 시간 분의 거리. 시간 분의 거리. 이걸 속력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시간. 물체가 이동한 시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속력분의 거리 하면 시간이 계산되어진다. 이런 얘기지. 이동 거리를 계산하려면 뭐 하면 된다? 속력과 시간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된다. 이걸 공식으로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지? 너무 유치하잖아. 거속시, 거속시, 거속시. 그지? 우리 그 고등학교 때도 자, 100페이지다. 어쨌든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단위는 얘들아 이동거리의 단위 뭐 쓴다 그랬어? 미터 쓴다 그랬지? 시간의 단위 뭐 쓴다 그랬어? 초라고 하는 세컨드를 쓴다 그랬지? 고로 속력의 단위는 뭘 쓰냐? 이 자체가 속력의 단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속력의 단위라는 뜻은 뭐냐면 단위만 놓고 보게 되면 미터를 세컨드로 나눈 게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속력의 단위는 미터 나누기 세컨드. 이게 속력의 단위야. 알겠지? 이거를 눕혀서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미터 퍼 세컨드. 이게 속력의 단위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지? 하면 됐니? 질문. 자, 속력이 어떤 물체, A 물체의 속력이 B 물체의 속력이 예를 들어서 A 물체의 속력이 2m/s 이렇게 표기가 됐어. B 물체의 속력이 5m/s라고 표시가 됐다. 간단하게 질문. A와 B 중에서 누가 빨라? 당연히 B가 빠르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A의 2m/s 이 뜻을 해석해봐. 뭐라고 설명할래? 1초에 초당 2m. 2m씩 이동하는 물체다 라는 뜻이야. 1초에 2m씩 간다는 뜻이야. 그걸 우리는 2m/s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뜻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1초 만에 2m 간다. 그러면 이 속력으로 5초 동안 이동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봐. 이 속력으로 5초 동안 이동했어. 초당 2m씩 가는데 5초 동안 이렇게 갔어. 그러면 5초 동안 몇 미터 갔겠니? 10m 갔겠지. 그걸 이동거리는 거속시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동거리 계산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2m/s 곱하기 5초 곱해서 10m는 직관적으로 보자. 2m/s라는 말 뜻 자체가 초당 2m 간다는 뜻이에요. 지호 이해되지? B 물체는 5m/s 뜻은 뭐야? 해석하면 얘는 어떻게 해석돼? 지호야? 초당 초당 5m씩 이동한다. 이런 뜻이야. 별거 아니지? 자, 퀴즈다 이제. 펜 들고 계산해. C물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 C물체는요 1분 동안 시간을 쟀어. 1분 동안 1분에 900m를 이동을 했대. 1분에 900m 이동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가장 빠른 거야? 하나 더 하자. D. D라는 물체는
1시간 동안에 (1800m를) 이동했대. A, B, C, D 중에서 가장 빠른 놈서부터 가장 느린 놈 대소관계를 빠르기로서 대소관계를 한번 나타내어 봅니다. 계산해봐. 시간은 2분이면 될까? 자, 됐나? 지효야, 계산했니? 하영 계산했어? 시우는? 아직? 예성이는? 있습니다. 누가 가장 빨라? 예성아. C가 제일 빨라요. 아, C가 제일 빨라? C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B가 빠르고 B, 그 다음에 A가 빠르고 A, 제일 느린 게 D니? 네. 하윤이는 똑같이 나왔어? 지호는? 네. 보자.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런 뜻이에요. 대소, 그러니까 빠르기를 누가 빠르냐 느리냐 비교를 하려면 다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면 돼. 초당 몇 미터씩 가는 빠르기냐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1초에 각각 몇 미터씩 가냐. A와 B는 나와 있으니까 1초에 2m 간다. 얘는 1초에 5m 간다. 이건 나와 있어요. 구하려고 하는 거 C와 D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C는 1분에 900m 간대. 그러면 1분을 시간으로 따지면 초로 따지면 60초란 얘기잖아. 60초 동안에 900m 간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면 60초에 900m 가면 초당 얼마 가는 거야? 계산하면 어떻게 돼? 900m를 시간 60초로 나눠. 얘 자체는 단위가 될 거고 미터 퍼 세컨드 이 자체는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숫자대로 계산하면 되겠지? 0 나눠지고 6, 1은 6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C는 15m 퍼 세컨드가 된다. 초당 15m씩 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다 됐니? 그 다음에 D는요 1시간 동안 1800m 이동했다. 그러면 1시간을 얘도 똑같이 초로 계산을 한다.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고로 1시간은 몇 초다? 3600세컨드다. 초다. 고로 D의 속력을 단위를 다 미터 퍼 세컨드로 맞추기 위해서 얘 속력을 따지게 되면 이동거리는 1800m. 그런데 그걸 이동하는데 1시간, 다시 얘기해서 몇 초 걸렸다? 3600초가 걸렸다. 이 자체가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지? 그러면 얼마가 되지? 2분의 1이 되나요? 0.5m가 되겠네. 그래서 D의 속력은 0.5m 퍼 세컨드. 초에 1초 동안에 0.5m씩 이동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제일 빠른 놈은 누구야? C,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제일 느린 놈이 D가 되겠네. 되셨어요? 속력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리고 써놔. 암기, 아예 암기. 얘들아, 봐봐. 역으로 이렇게 계산해보자. 10m per second를 단위를 이걸로 한번 전환시켜봐. 뭔 뜻인지, 뭐 어떻게 전환시키라고 하는지 지금 알겠어요? 10m per second의 빠르기를 킬로미터 per hour, hour라고 하는 건 1시간이에요. 킬로미터는 1000m를 1km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를 단위를 킬로미터 per hour로 전환시키면 몇 킬로미터 per hour와 같은 속력이야. 이거 한번 계산해봐. 역으로.
해가 됐어? 자, 부탁했어? 어디서 헷갈려? 어떻게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 지금 뭘 전환하는 얘기냐면 이 빠르기는 얼마의 이 킬로미터 파워 얼마의 빠르기와 같냐 이거 이제 단위 전환이라는 얘긴데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자. 얘 뜻 자체가 뭐라고? 10m/s의 뜻이 뭐라고? 1초에 10m 이동한다 이런 뜻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얘 단위는 뭔 뜻이야? 1시간에 몇 킬로미터 이동하니로 얘를 말을 좀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워는 시간이고 킬로미터. 그러면 1초에 10m 이동하는 놈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60초 동안 이동을 했어. 그러면 몇 미터 이동했겠니? 1초에 10m 가면 60초 동안에는 몇 미터가? 몇 미터가? 600m 가겠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이게 1분이란 말이야. 1분. 그러면 1시간 동안에는 몇 미터 가겠니? 1분에 600m 간다 그랬어. 그러면 1시간은 또 60분이잖아. 그러면 몇 미터 가겠어? 여기다가 또 60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얘기는 1시간 동안에 36,000m 이동한다. 또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얘는 킬로미터로 전환시키면 몇 킬로미터야? 36킬로미터야. 아, 고로 10m/s는 몇 킬로미터/h와 같은 빠르기다? 36km/h와 같은 빠르기다. 적어놔. 암기해. 문제 풀 때 굉장히 좀 편해질 수 있어. 자, 뭔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10m/s하고 36km/h와 같은 빠르기예요. 누가 빠르다 느리다가 아니라 같은 빠르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20m/s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어. 얘는 몇 km/h일까? 얘보다 속력이 2배 빠르지. 그러면 km/h도 2배 빠르게끔 바로 튀어나오면 되겠지. 얘는 몇이야? 72km/h야. 아시겠어요? 요 하나를 외워두면 얘가 나오더라도 응용이 돼서 10m/s에 2배네. 그러면 km/h도 2배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30m/s는 얼마 km/h? 108이겠죠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이쪽 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빠른 놈과 또는 가장 느린 놈을 비교해서 골라라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온단 말이야. 이때 단위가 다 동일하게 나오질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A는 10m/s, B는 72km/h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그지? 얘네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얘를 km/h로 다 맞추든가 아니면 얘를 뭘로 맞추든가 m/s로 전환시켜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단 말이야. 근데 이거 좀 하나 외워두면 얘 보는 순간 아하 몇 m/s라는 거 알 수 있어. 20m/s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얘가 빠른 거야, 얘가 빠른 거야. B가 빠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더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외우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거,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제부터 물체의 운동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다. 우리 과학은요, 과학이든 수학이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는 게 있어. 글로 막 쓰고 뭐 정리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뭘로 나타내려고 그래. 깔끔하게 숫자나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그런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다. 페이지 100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밑에 그래프가 몇 개가 나와 있니?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일단 예제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몇 개야? 2개지. 그지? 하연아 맞니? 지호야. 네.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그 2개의 그래프를 봤을 때 뭐부터 보니? 여러분들 습관. 그래프가 접해졌어. 나한테 제시가 됐어. 그래프가 있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보니? 하연아 그래프 보면 뭘 봐? 모양 봐? 뭐 뭘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프 보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지 무슨 뭘 봐요? 기울기. 기울기 봐? 오케이 좋아. 기울기 보는 학생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러냐는 얘기야. 예성 그래프가 나한테 딱 제시가 됐어. 너가 제일 먼저 보는 거 뭐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냥 형태만 딱 봐 먼저? 네. 하윤이는 뭐 봐? 그냥 보이는 대로 뭘 봐야 되냐? 시우는 뭐 봐? 어? 아니 내가 정답이 없어 지금 니들이 그래프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루틴이 뭔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요가 어딨어. 제시가 되면 그래프가 내 눈앞에 딱 제시가 됐어. 그럼 뭘부터 확인하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뭐부터 확인해? 지호는 기울기를 확인한다 그랬고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정답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쨌든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간에 그래프는 자주 접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뭐부터 확인하느냐 이거가 내가 궁금한 거야. 축. 축? 뭔 축? 축에 써져 있는. 축에 써져 있는 거? X축, Y축? 네. 좋아. 시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자, 봐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프가 제시가 되면요. 그래프가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반드시 X축과 Y축의 의미부터 확인한다. 아시겠어요? 축을 본다는 얘기가 그 뜻이야. 수학에서는 X축, Y축의 의미가 별로 없지. 그냥 X축, Y축으로 나오잖아. 그지? 근데 지금 100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 2가지를 보라 그랬는데 2가지의 X축, Y축 한번 봐봐. 시우. 첫 번째 그래프의 X축 의미가 뭐야? X축의 의미 뭐라고 쓰여져 있냐고.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니? 얘 그래프 X축이 얘잖아. X축 뭐라고 쓰여져 있어? Y축은? X축 시간이라고 쓰여져 있고 Y축은 이동거리라고 쓰여져 있어. 이거부터 확인하라는 뜻이야. 모든 그래프에서 과학에서는 특히 X축, Y축의 의미부터 확인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X축이 뭐야? 시간이고 Y축이 속력이지. 책에 있는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책에 있는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봐.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얘 해석해봐. 그래프가 여러분들은 눈앞에 이렇게 제시가 됐어. 숫자 써줄게. 이동거리에 다니는 미터, 여기가 5, 여기가 10, 시간으로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여기가 6초. 제시가 됐다. 이 그래프 해석해봐. 말로.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볼 겁니다. 긴장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책은 알았어요. 하윤, 이 그래프 설명해봐. 설명, 하윤아. 딱히 뭘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호,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봐. 물체가 어떻게, 지금 어떤 물체가 내가 조사했는데 어떤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조사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냈어. 이렇게 그려졌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들이밀었어. 내가 지금 이 물체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이렇다라는 걸 그렸거든? 자, 봐줘. 그래서 딱 줬어.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얘가 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얘 뭐야, 지호야? 일단 응? 초당 응. 일정거리가 아니 좀 이동거리가 일정하다. 아, 초당 이동거리가 일정하다? 응. 아, 그럼 빠르기가 일정하다? 네. 아, 그런 의미로 파악을 했다? 오케이. 좋아. 예성, 해석해봐. 속력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지 설명을 해보라고. 모르겠어요. 이런 수업이 참 당황스럽나요? 자, 얘들아, 수학적으로 할까? 수학에서 X축, Y축이 있어. 어? 설명해봐. 이 그래프 설명해봐. 말로 설명해보라고. 지금 뭘 얘기를 한 거야? Y는 일정하고 X는 그거를 문장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X, Y에서 물체 운동 그래프에서 지금 X축이 시간이지.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끊임없이 계속 뭐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이라고 할 때 이 시간은 계속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0초서부터 내가 어떤 물질을 파악을 했는데, 측정을 했는데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시간이 쭉 흘러가는 동안에 물체의 이동거리를 봤더니만 물체의 이동거리가 10m로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를 설명하라는 뜻은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X가 증가하는 동안에 이 방향으로는 계속 증가하겠지. X가 증가하는 동안에 Y 값은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Y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 그래프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수학 그래프에서 XY 그래프가 얘 해석하면 뭐야? 뭐라고 설명돼? X는 계속 증가한다고 쳐요. X가 증가하는 동안에 Y가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해. 그런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지. 그지? 근데 얘기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면 X라는 말, Y라는 말 대신 제시된 자료를 그대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첫 번째 이 그래프 내가 이렇게 그린 이 그래프는 뭐란 뜻이야? X축은 시간인데 시간은 계속 흘러갈 수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물체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물체의 이동 거리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일정 값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시겠어요? 결론은 이 이동 거리가 유지된다는 뜻은 뭐니? 움직인다는 얘기야? 정지해 있다는 얘기야? 정지해 있다는 얘기야. 얘 정지해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은 그래프를 해석하면 시간이 흐르네? 근데 이동한 거리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10m로 계속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10m 지점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야. 지호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0m 지점에서 더 증가하는 게 아니라 멈춰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뭘 의미하는 거야? 정지되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야. 알겠니? 얘랑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얘가 A고 얘가 B야. A에 대한 물체의 운동 그래프를 그렸고 B에 대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어. 질문한다. A가 빨라 B가 빨라? 누가 빠른 거야? 지호 누가 빠른 거니? A가 빠른 거야? 시우 누가 빨라? 왜 똑같아? 둘 다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치? 빠른 게 아니야. 해석해봐. A 뭐라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10m 그 지점에 그대로 있다는 뜻이야. 2초일 때 얘 어디 있어요? 10m 지점에 있어요. 4초가 됐을 때 얘 어디 있어요? 10m 지점에 있어요. 6초일 때 얘 어디 있어요? 10m 지점에 있다는 얘기야. A는 2초일 때나 4초일 때나 6초일 때나 10m 지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야. 고로 A는 뭐 돼 있었다? 정지되어 있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랑 뭔 얘기인지 알겠어? B는 2초 있을 때 측정을 했더니만 2초인 순간에 B 어디에 있니? 점선 올라갔더니 여기 점 찍혔네. 5m 지점에 있었어요. 4초가 됐을 때 B 어디에 있니? 또 5m 지점에 있어요. 6초가 됐을 때 어디 있어요? 또 5m 지점에 있었어요. B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몇 미터 지점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야. 5m 지점에 그냥 있었다는 뜻이야. 얘도 뭐 있었다는 얘기야? 정지돼 있었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책 있어? 네. 자, 그러면 시우야, A 물체의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해봐. 설명해봐. 그래프, 얘 해석해봐. 말로. 100페이지야. 시간이 흐를수록 이동거리가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운동 중에 있다는 얘기야? 운동 중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지 얘람아? 이해되나? 속력 계산해. A 물체의 속력 계산해 보세요. 몇 미터 퍼 세컨드인지 계산해 보세요. 얘람아, 속력 계산해. 뭐 보고 계산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설명 듣고 이거를 해석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해석했을 때 얘 속력이 초당 몇 미터씩 이동하는지 계산하는 뜻이야. 전후 계산됐어? 네. 계산했어? 아니, 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네. 이 녀석들은 아주 그냥 떠 먹여줘야지만 문제를 푸나 보나? 문제를 풀 수가 있나 보네. 이 해석이 뭔 뜻이라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뜻이야. A라는 물체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뜻은 자 0초에서 X축은 시간이잖아. 세컨드 0에서 2초가 흐르는 동안에 A라는 물체의 이동거리가 0m 지점에서 2초일 때 몇 미터 지점에 있다는 얘기야. 5m 지점까지 왔다는 얘기야. 그지? 2초가 흐르는 동안에 A는 5m를 이동을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안 됐냐? 네. 이 뜻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 또 보자. 2에서 4초 또 몇 초 지나는 동안에 또 2초 지나는 동안에 물체의 위치는 이동거리는 5m 지점에서 몇 미터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10m 지점으로 이동했다는 얘기. 그러면 또 2초 동안에 5m 이동하고 또 똑같다는 얘기지. 고로 얘 속력은 얼마다? 2초 동안에 5m 이동을 하는 그 빠르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2.5m/s인가 A의 이동 속력이 된다. 별거 아니지? 그래프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 지금 여기 막 쓰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봐. 얘가 B야. B 속력 계산해봐. 얘랑 B 속력, 천혜야 B 속력 계산해. 여기 점 여기 찍혔어. 그러면 일단 해석해보자. B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B는 이동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정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속력, 초당 얼마씩 이동했는지 보자면 얘 2초 동안에 B는 여기서 몇 미터 지점까지 갔다는 얘기야? 10m 지점까지 갔다는 얘기지. 2초 만에 10m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B의 속력은 얼마야? 5m/s가 된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이해돼 안 돼? 이해는 됐어? 누가 가장 빨라?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가 됐다. A, B, C 중에서 가장 빠른 놈과 가장 느린 놈을 찾아라. 가장 빠른 놈 누구야? A. A. 가장 느린 놈은? C. 이해되나? C는 뭐하고 있기 때문이야? C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C는 아까도 봤지만 얘 이동거리가 이 값으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지점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C는 움직인다는 얘기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 정지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A와 B는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이 더 지나가. 그런 동안에 A는 이동거리가 점점점점 이가 뭐 이 시간에 이 이동거리로 점점 이동거리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잖아. B도 마찬가지로 늘리고 있는데 A의 이동거리보다는 B의 이동거리가 더 적어요. 따라서 누가 빠른 거야? A가 빠른 거가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가장 빠른 놈과 가장 느린 놈을 대소관계를 나타내면 A, B, C 순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죠? 됐니? 그래 놓고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이거는 암기. 근데 굳이 암기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프 해석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자,
치우. B 물체에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B 물체에 대해서 그래프가 얘기하라는 걸 설명해봐. 그대로 해석해. 그래프 그냥 그대로. B 물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뭐라고? 비물체 속력이 일정하다? 정제에 있다는 뜻이야? 아니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 뜻이야? 지호 비물체 해석해봐. 정지돼 있는 거야? 왜? 그래프 해석을 바로 결론부터 내리지 말고 그래프 자체가 의미하는 걸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설명하라고. 이 그래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고. 자, B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면 어쨌든 X축은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그랬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시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B는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일단은 설명하라 그러면 X축?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동안에 Y축이 지금 의미가 뭐야? 속력이잖아. 얘가 나타내는 Y축 값이 이번에 이동거리가 아니라 속력이에요.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속력이 Y축 값이 뭐 하고 있어? 이 어떤 값으로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변화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거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 속력이 어떠한 일정 값으로 이게 B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고. 그지? 그럼 결론은 뭐야? 시간이 흐르는데 속력이 일정하대. 속력이 일정하라고. 이동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빠르기란 말이야. 빠르기. 물체의 빠르기가 일정한 값이래. 정제에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지? B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 중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석되니? A는 조금 어려운데 얘 해석해봐. 얘랑 A에 대해서 설명해봐. 설명하라고 하면 다들 그 꿀먹은 벙어리가 돼. 설명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 하여간 눈을 돌리고 있네. 천우, 네. A에 대해서 설명해봐.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치. 그렇게 촉발을 내리면 돼.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속력이 빠르게 있는 순간 속력이 빨라진다. 점점 뭐 되고 있다. 빨라진다. 빨라지더라. 뭐 증가하고 있다. 굿! 제대로 잘 설명한 거 맞아. 이렇게 설명하라고. 그러면 A는 일정한 속력이야? 아니면은 속력이 계속 변하고 있어? 변하고 있다는 뜻이야. A는 일정한 속력이 아니라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 그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말 밖으로, 입 밖으로 말로 혼잣말이라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습관 들여야 돼. 아시겠어요?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B처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그래? 통상 이 B처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 알겠니? 그러면 A처럼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고 점점 증가한다. 또는 느려질 수도 있겠지. 느려지는 거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속력이 느려지는 그래프, 예를 들어서 얘가 있다고 쳐봐. 얘가 C야. 해석되겠지? 시간이 흘러요. 그런데 C의 Y값이 점점 작은 값으로 낮아지고 있죠. Y축이 속력이잖아. 그러면 C에 대한 그래프 해석은 어떻게 돼? 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y축 값이 속력이네. 속력이 점점 뭐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C도 일정한 속력은 아니잖아. 어쨌든 속력이 변한다는 얘기지. A와 C의 공통점은 뭐냐? A, C의 공통점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속력이라는 값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야. 바뀐다라는 자체가. 그러면 얘처럼 A, C처럼 A나 C처럼 얘나 얘처럼 속력이 빨라지든가 속력이 느려지는 이런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과서에는 교재에는 이 단어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알아두세요. 얘를 가속운동이라고 해요. 단어 뜻 알아두세요.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가속운동. 여기서 가짜는 빨라진다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뭐 하고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느려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속이라는 말은 요 단어 가속 가로 열고 속력 변화라는 뜻이야. 빨라지든가 느려지는 걸 다 합쳐서 가속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걸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한다. 알겠니? 그러면 상상력을 자극. 지우개를 떨어뜨렸어. 근데 지우개가 떨어지는 이 운동은 등속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야? 뭐? 가속 운동. 손우는? 얘 떨어지는 동안 상상을 해봐. 속력이 일정해? 아니면 속력이 변해? 변할 것 같아. 변할 것 같아? 지우는? 가속 운동이지 뭐. 자, 갖다 내. 손으로 잡고 있었어. 속력이 얼마야? 빵이지. 그래서 손을 놨어. 그랬더니 얘가 떨어지기 시작해. 떨어지는 동안에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되니? 빨라지잖아. 이건 우리 경험으로도 알고 있잖아. 옥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떨어뜨려. 그러면 떨어지는 동안에 물체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잖아. 변하잖아. 그런 것들을 가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랑 알겠어? 그러면 얘를 던져 올렸어. 떨어지는 거 말고 던져 올렸어.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우개를 던져 올렸어. 올라가는 동안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야? 올라가는 동안에. 자,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 아니면 점점 빨라져? 아니면 점점 느려져? 느려지잖아. 느려지니까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멈추잖아. 어쨌든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력이 뭐 됐기 때문에 멈추는 거야? 느려지기 때문에 멈추는 거야. 점점. 알겠어요? 그러면 올라가는 운동, 가속 운동. 그리고 떨어지는 운동, 가속 운동.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 전 과정이 무슨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야. 알겠니? 그러면 대표적인 등속 운동, 우리 일상 주변 생활에서 대표적인 등속 운동은 뭐가 있어? 속력 일정한 등속 운동 뭐가 있을까?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하기 귀찮아? 에스컬레이터? 오케이. 에스컬레이터 타면 일정한 속력으로 쭉 움직이지. 에스컬레이터 딱 탔는데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러면 사람들 큰일 나. 사고 나고 난리법석을 치게 되겠지. 그지? 에스컬레이터 등속 운동 맞습니다. 또는 모노레일, 직선으로 가는 모노레일. 오케이. 모노레일도 등속 운동. 또는 스키장 갔을 때 리프트를 타가지고 이제 상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치자. 올라가는 동안 그 리프트가 이제 줄 당겨가지고 올라간다고 쳐요. 중간에 막 빨라졌다가 막 느려졌다 막 그래?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갈 거 아니야. 그 과정 등속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린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해.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라고 알아요? 우리 이게 마트 가면 물건 이제 계산할 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쭉 움직이잖아. 그지? 움직이는 동안만 생각을 해보자. 그걸 컨베이어 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그 동안은 무슨 운동으로 움직여? 등속 운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 나오는 가장 간단한 기본적으로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보기 중 등속 운동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보기 기억 1, 2, 3, 4, 5번 뭐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뭐 리프트, 스키장 리프트,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엘리베이터는 무슨 운동일까? 등속. 엘리베이터 등속 운동일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엘리베이터 탔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여 엘리베이터 타면? 출발하는 동안에는 일단 탔어.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래서 내가 뭐 10층까지 올라간다고 쳐요. 그러면 탄 다음에 잠깐 동안 이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겠지?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 빨라져야지. 그러다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쯤 속력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느려져서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엘리베이터 과정, 운동 과정은요, 속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지가 않아요.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운동은 등속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자, 그래프 다시 한번 해석을 볼 거예요. 얘들아,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다시 얘 설명 어떻게 된다고? 설명? 시간이 흐르는 아, 여기서 x축은 시간이 아니야. x축은 시간이라고 내가 안 썼어. 그냥 x야. 그럼 뭐야? x가 증가하는 동안, x가 증가하는 동안 y가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한다. 이런 뜻이야. 이거 해석하는 얘기는 x가 증가하는 동안 y 값도 이런 뜻이에요. 맞지? 여기까지 맞지? 수학에서 그러면 얘의 기울기 계산 어떻게 하니? 지호야, 기울기 계산 어떻게 해? 기울기요? 응, 기울기. 아니, 여기 속력이라는 단어도 없어, 지금. 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암기하고 있는 거 빼서 지금 대답하는 뜻이 아니야. 현재 이 그래프의 기울기 계산 어떻게 해? 하연, 기울기 계산 어떻게 하냐? 수학에서 기울기 계산 어떻게 해?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얘랑 기울기 계산 어떻게 하니? 어? 아, 몰라.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선혜야, 네. 기울기 계산 어떻게 해? X축분의 Y. x분의 y지. 야,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분의 뭐라고? x분의 y지. 중학교 때는 x분의 y라고 하지. 정확하게 쓸게요. 얘를 기울기라고 한다.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기울기 계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다 알지? 얘랑 처음 봐? 아니잖아. 근데 왜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 지금 수학이 아닌데 수학을 물어봐서 그런 거야? 자, 얘들아, 이 x의 변화량을 문자기호로 이렇게 써요. y의 변화량은 이렇게 씁니다. 그냥 알아도 삼각형 x, 삼각형을 델타라고 해요. 델타. 그러니까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델타란 뜻은 변화라는 뜻이야. 모든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로 계산을 한다. 한글로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요게 기울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 봐봐. x가 요번에 그냥 x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쓰여져 있어. y가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래프라고 치자. 현재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x 대신 뭐라고 쓰면 돼? 시간. 그러면 델타 시간 분의 y 대신 뭐라고 쓰면 돼? 델타 거리. 그치, 이동거리.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란 말이야. 뭐야 이거? 시간이 변하는 동안 분의 y 이동거리. 뭐 계산한 거야 이거? 속력이야. 이 그래프를 딱 보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력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라고.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프 해석을 하라는 뜻이야. 누누이 계속 강조하지만. 알겠니? 야, 암기하면 왜 암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키잖아? 암기에 대한 가장 나쁜 폐해가 나타나.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와.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가 됐다고 쳐봐. 알겠지? X축 시간, Y축 속력이고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에 대한 그래프가 저렇게 주어졌대. 만약에 기울기는 속력이라고 암기를 해버렸잖아? 저 그래프 주어져도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기울기 뭐니 물어보잖아?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속력이래. 기울기는 속력, 기울기는 속력, 기울기는 속력 암기를 해버리면 그런 폐해가 발생을 한다고. 기울기는 무조건 속력인 줄 알아.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암기하는 얘기가 아니야. 기울기 물어보면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로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구나.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그러면 x축이 뭔지 봐. 시간이네. 그러면 시간 변화분의 y축이 거리네. 거리 변화. 요게 이 현재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요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속력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암기에서 그냥 기울기는 속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얘랑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니? 자, 요번에는 얘 이렇게 생긴 모양, 이 도형의 면적을 계산해라. 여기서부터 요 값이 x고 여기서부터 요 값이 y 값이라고 치자. 얘 면적 어떻게 계산돼? 얘 면적 x 곱하기 y가 되겠지. 뭐 간단하게 가로 곱하기 뭐예요? 세로가 되면 면적이 되겠지. 우리는 면적 다른 말로 넓이라고 얘기를 하지. 맞아 틀려?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그지? 그러면 봐. 그럼 질문한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라. 그러면 넓이 계산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숫자만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가 4고 요 값이 10이었다고 치자. 넓이 계산하라 그러면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니? 20이지. 4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서 20이 나오지. 그지? 넓이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다 하겠지. 근데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몰라. 계산은 20이 나와요. 근데 이 넓이가 그 20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데? 얘들아,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수업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하는 거, 일단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써놔. 여러분들 루틴 돼야 돼. 앞으로 모든 그래프를 접했을 때, 모든 그래프를 받아들였을 때 습관적으로 뭐부터 본다? X축과 Y축부터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X축이 시간인지 Y축은 이동거리인지,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속력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라는 얘기야. 두 번째, 주어진 그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암기한 거 빼내란 뜻이 아니야. 기울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니?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분의 뭐가 기울기라고?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다. 한글로 써줄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 값을 우리는 그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한다. 아시겠죠?
세 번째, 그 그래프의 넓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래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x 곱하기 y로 계산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란 뜻이에요. 이게 넓이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예성 맞지? 삼각형일 때는 2분의 1 해줘야 되잖아요. 모양에 따라서 2분의 1 해줄 때는 해주면 돼.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넓이는 뭐 곱하기 뭐야? 모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보세요. 봐. x축이 시간, y축이 이동 거리 라고 제시가 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 붙이자. A 하나 더 그릴까? B. 어쨌든 A, B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둘 다 기울기는 있니 없니? A 그래프든 B 그래프든 기울기가 있어 없어 지금? 있지? 근데 누가 기울기가 커? A가 기울기가 커? B가 기울기가 커? 이건 직관적으로 보잖아. 기울기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야. 누가 기울기가 크고 작은지를 먼저 보라는 뜻이에요. 얘랑 누가 기울기가 큰 거야? 기울기란 얘기는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어? 아니, A지. 이게 급하게 기울어져 있잖아. 아, 모르겠어, 얘라마? 알겠어? 얘가 기울기가 큰 거야. 하연 이해되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가 B보다 커요. 이거는 눈에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기울기의 의미가 뭐니? 이 그래프에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라 그랬어요. 그지? x가 뭐야? 시간. y가 뭐야? 이동 거리. 그러면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력. 그래서 A의 기울기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빠르다는 얘기야. 속력이 빠르다. 해석됐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면적, 그래프와 x축이 이루고 있는 이 면적, 또는 A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면적, 임의의 시간대까지의 이 면적, 넓이는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뭐 넓이라고?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일단은 넓이가 암기해서 먼지 이게 끄집어내라 이런 뜻이 아니야. 넓이 어떻게 계산한다고?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가로가 뭐였어? 시간이야. 세로가 뭐야? y축이 거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넓이란 시간에다가 거리를 곱한 값이 넓이가 된다는 뜻이야. 무슨 의미인데? 의미가 없다. 시간에다가 거리를, 이동 거리를 곱한 값이 어떤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넓이를 계산해봐야 써먹을 때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러면 봐. X축 시간, Y축 이번엔 속력. 일단 A 어떻게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지? A 어떻게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천우야 얘기해줘. A 어떻게 운동하고 있대? 좀 자세하게. 그냥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아먹어야 되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그치. 그 원하는 게 그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A의 속력은 증가. 그치. A의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 라는 뜻이야. 그런 운동을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한다고? 가속 운동. 오케이. 지호야, B 어떻게 운동하고 있대? 시간이 흘수 일정하고 뭐가 일정해? Y축 값 속력이 일정하다. 따라서 B의 운동, 이러한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그래?
등속 운동. 여기까지 해서 됐지? 됐냐 안 됐냐?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넓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천우야, 예를 들어서 B 그래프에 요 넓이를 계산하라고 할 때 그 넓이를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 A 그래프에 요 그래프와 X축이 이루고 있는 요 넓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에서 넓이는, 모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지? 삼각형인 경우에는 2분의 1 하는 건 그 나중에 하는 거야. 넓이 자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가로가 뭐였어? 시간이지. 세로가 뭐야? 속력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넓이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시간 곱하기 속력 하라는 얘기잖아. 뭔데 이거? 시간에다가 속력 곱하면 얘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응? 이동 거리가 된다. 알겠니?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의미가 있어요. 이동 거리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페이지 101페이지. 개념 쏙쏙 문제 1번서부터 6번 푼다. 풀고 요거 풀고 시작. 같이 봅시다. 하윤이도 다 했니? 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 함께 풀자. 1번. 그림은 달리고 있는 지수의 위치를 같은 시간으로 사진을 찍었대.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초, 각각 1초마다 사진을 찍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가는 1초 동안에 지수가 요만큼 갔다. 나는 똑같이 1초 동안에 이만큼 갔다. 반은 1초 동안에 이만큼 갔고, 라는 이만큼 갔고, 마는 요만큼 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뭐야? 초당 이동거리가 가장 넓은 구간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답은 뭐다? 다가 돼야 되겠네. 이해되지? 이거는 오늘 공부 안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지호야, 맞나? 2번. 속력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다. 속력이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값이야? 아니지. 뭘 나타내는 값이야? 빠르기를 나타내는 값이야. 속력은 빠르기를 나타낸다. 2번.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꼭 미터 퍼 세컨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킬로미터 퍼 아워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3번.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1초 동안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같다. 같죠? 같지? 계산 안 해도 되지? 자, 문제 3번. 1초 동안 25m를 달리는 버스는 몇 미터 퍼 세컨드냐? 그대로 25m 퍼 세컨드가 돼야 되겠죠? B. 1분에 120m를 간다. 그러면 분을 초로 환상. 몇 초야? 그러면 60초 동안에 120m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초당 몇 미터 가는 거야? 그러면 2m 퍼 세컨드로 전환되는 거지. 초당 2m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C. 2시간에 72km 달린다. 이거 외운 거 있잖아. 72km, 2시간에 72km. 그러면 이 자체는 해서 1시간 동안에 얼마 간다는 얘기야? 36km 간다는 얘기지? 외운 거 있잖아. 1시간 동안 36km 가면 몇 미터 퍼 세컨드였어? 10m 퍼 세컨드였어.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 10m 퍼 세컨드가 36km 퍼 아워와 같은 빠르기라고. 암기하면은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다고. 이게 36km 퍼 아워, 10m 퍼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속력의 대소관계는 기역, 디귿, 니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가장 빠른 게 25m 퍼 세컨드, 그 다음이 10m 퍼 세컨드, 그 다음이 2m 퍼 세컨드. 됐나요? 문제 4번.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어. AB 구간의 평균 속력을 계산해야 돼. 속력 계산하려는 얘기야, 그냥. 속력은 시간분의 뭐예요? 거리, 이동 거리. 그러면 시간은 1초 동안에 사진을 찍었으면 1초분에 1초 동안에 얘 얼마 갔어? 20 갔지. 근데 단위 잘 봐. 20 몇, 얼마 갔대? 20 센티미터 갔대. 그러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돼. 20 센티미터는 몇 미터니? 0.2m예요. 알고 있니, 얘람아? 야, 참고로 혹시 1m는 100cm가 1m예요. 100cm가 1m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km는 몇 미터를 1km라 그래? 1000m를 1km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자잉? 그럼 20cm는 몇 미터야? 0.2m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물체의 속력은 1초마다 사진을 찍었다 그랬고 1초마다 얼마씩 이동했어? 0.2m씩 갔단 말이야. 그래서 얘 빠르기는 0.2m/s.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됐나? 문제 5번 그래프를 해석해라. 5-1번 주어진 그래프의 속력을 계산하래. 그럼 그래프 일단 해석하자. 뭔 뜻이야? 5초가 지나는 동안에 이동거리 몇 미터를 이동했대? 20m 이동했대. 근데 속력 계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 5초 만에 20m 갔대. 몇 미터 per second야? 4m per second. 그 다음에 문제 2번 5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계산하래. 5초 동안의 이동거리. 근데 이 그래프 해석하면 이 그래프 일단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얘는 등속운동이지. 얼마에 빠르게 등속운동이야? 이거잖아. 그지? 이 물체는 1초마다 계속 몇 미터씩 가는 빠르기란 얘기야. 4미터씩 가는 빠르기로 그 속력 그대로 계속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5초 동안 이동하면 몇 미터 갔겠니? 초당 4미터 간대. 그러면 5초 동안 이동거리는 몇 미터야? 20미터야.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한 거.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5초 동안의 이 면적, 이 넓이가 뭘 의미한다? 이게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넓이 계산하면 20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공식을 굳이 암기하기보다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나는 더 중요시 얘기를 한다고. 이 그래프 자체 해석을 하면 뭔 뜻이야? 등속운동이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얼마의 속력의 등속운동이야? 4m/s의 등속운동이네. 이 물체는 초당 끊임없이 1초마다 4m씩 이동하는 빠르기네. 이런 뜻이라고. 그래 놓고 질문했어.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래. 1초마다 4m씩 가는데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그러면 5, 4, 20m 갔겠지. 그게 답이라고. 공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나온다고. 이해되셨어요? 문제 6번 등속운동에 해당되는 예. 다음 보기 중에서 등속운동 누가 있어? 모노레일 또 컨베이어 벨트 또 에스컬레이터. 이 세 가지가 등속운동이다. 떨어지는 공 또는 올라가는 공 다 가속운동이다. 됐니?